당신의 식탁에 숨어 있는 달걀의 경고. 여러분,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구수한 달걀 프라이 하나에 따끈한 밥 한 숟갈, 혹은 촉촉하게 삶은 반숙 달걀 하나. 어릴 적부터 익숙한 풍경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던 이 달걀 한 알이 어쩌면 당신의 몸에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는 소중한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식탁에 숨어 있는 달걀의 경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걀은 참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식품,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완전체. 우리는 그렇게 달걀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착하고 고마운 줄로만 알았던 달걀이 어쩌면 당신의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병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으시겠지요?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중한 식품을 조금만 부주의하게 대하면 몸속에서 쌓이고 막히고 상처를 내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80 가까운 나이까지 진료실을 지키며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문제없이 통과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 판정을 받거나 간 수치가 이상하게 올라가거나 심지어 심장 쪽 문제로 입원하게 된 경우가 있었지요. 처음엔 다들 의아해합니다. 평소에 특별히 나쁜 음식 먹지도 않았는데요. 운동도 하고 기름진 것도 자제했는데 왜요? 그럴 때 저는 늘 식습관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경우 공통된 답이 돌아옵니다. 아침마다 달걀 2~3개는 꼭 챙겨 먹어요. 달걀이 몸에 좋다길래 하루에 3~4개는 기본으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달걀은 물론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달걀 안에는 몸에 좋은 단백질도 있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숨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대사 능력은 젊을 때와 같지 않지요.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걀을 무심코 과다 섭취하면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쌓여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달걀은 먹는 방법이 무척 중요합니다. 빈속에 먹느냐, 기름에 지글지글 튀기느냐, 설탕 범벅으로 만들어 먹느냐, 심지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속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저 달걀 하나쯤이야 하고 넘겼던 작은 선택이 10년, 20년 쌓이면 고혈압, 지방간, 심장병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달걀을 다시 보는 눈을 함께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저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달걀을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달걀을 더 똑똑하게, 더 안전하게 우리 몸의 이로운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달걀은 참 고마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을 제대로 살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지혜라는 것, 그걸 오늘 조용히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침 식탁 위에 놓인 달걀 하나,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50대, 60대, 그리고 80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먹으면, 조금만 현명하게 다루면 달걀은 평생을 든든히 지켜줄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한다면 조용히 몸속 곳곳에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평생 사랑해온 이 달걀, 그 양면성을 제대로 알아보고 어떻게 먹어야 내 몸을 지키고 노후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달걀이 가진 양면성 최고의 영양소이자 잠재적 독. 달걀은 정말 매력적인 음식입니다. 한 알 속에 우리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가 고루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까지 달걀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은 뛰어납니다. 달걀 한 개만으로도 성인의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 비타민 D, 아연, 셀레늄 같은 미량 영양소도 풍부해서 근육을 키우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유용한 식품이지요. 무엇보다 달걀은 소화 흡수가 빠릅니다.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두루 도움이 되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달걀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음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달걀에도 그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걀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적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노른자 한 개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보통 한 사람의 하루 권장 섭취량에 거의 맞먹습니다. 특히 노른자 부분에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집중되어 있어서 과하게 섭취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 단백질은 강력한 면역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체질에 따라 달걀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기도 하고 만성 염증 반응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염증 수준은 서서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메우려다 플라크가 쌓이며 동맥경화 같은 문제가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은 조리 방법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과하게 익히면 달걀 속 좋은 성분들이 손상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을 센 불에 오래 굽거나 튀기면 단백질이 변성되고 노른자에 포함된 지방이 산화되면서 체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변질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달걀을 빈속에 먹는 습관입니다. 배가 고플 때 달걀 하나만 급하게 먹으면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빈속 달걀로 인해 오히려 소화불량, 명치 통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달걀은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달걀의 양면성, 빛과 그림자 모두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줄 알아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하루에 달걀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습니까? 나이가 들면 달걀은 피해야 합니까?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몸 상태, 생활 습관, 기존 질환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만약 혈압이 높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심장 질환 위험이 있는 분이라면 달걀 섭취를 조금 더 신중히 해야 합니다.
특히 노른자 섭취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면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운동을 꾸준히 하며 간과 신장 기능이 좋은 분이라면 적당한 양의 달걀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달걀 자체가 아니라 내 몸 상태를 알고 적절한 양과 방식으로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달걀을 사랑한다면 무턱대고 매일 여러 개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하루 한 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작은 지혜 하나가 10년, 20년 뒤 나의 건강을 결정짓는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에이, 달걀이 뭐 그렇게 무섭겠어 하고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몸은 기억합니다. 우리가 쌓은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몸에 기록해 나갑니다. 달걀 한 알, 그 안에는 영양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빛도 그림자도 함께 품은 이 작은 식탁 위의 친구를 오늘부터는 좀 더 지혜롭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먹으면 병을 키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걀도 예외가 아닙니다. 달걀은 분명 귀하고 영양 가득한 음식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몸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달걀을 어떻게 먹으면 병을 키우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빈속에 먹는 달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달걀 하나를 급하게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배고프니까 일단 뭐라도 먹자. 단백질이니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빈속에 달걀을 먹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달걀 속 단백질은 위에 어느 정도 음식이 깔려 있어야 부드럽게 소화됩니다. 빈속에 달걀을 넣으면 위액이 급하게 분비되면서 위산이 자극되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빈속에 달걀을 먹고 속쓰림, 더부룩함, 심지어 명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따뜻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시고 가벼운 밥이나 야채를 조금 드신 후 달걀을 곁들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과다 섭취입니다. 달걀은 단백질 덩어리니까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특히 근육을 키우겠다고 하루에 달걀 5개, 6개를 드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하지만 달걀은 단백질뿐 아니라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여러 개를 장기적으로 과다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동맥경화, 심장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지방간,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달걀 과다 섭취가 병을 키우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균형 있게. 이것이 늘 기본입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해가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잘못된 조리법입니다. 달걀 프라이를 만들 때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센 불에 지글지글 튀기듯 구워내는 경우 많지요. 겉은 노릇노릇, 보기에는 맛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센 불에 과하게 익힌 달걀은 단백질이 딱딱하게 변성되고 노른자 속 좋은 지방이 산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 해로운 산화물질이 생기고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을 많이 쓰게 되면 달걀 자체에 기름기가 과도하게 스며들어 칼로리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이미 혈압이 높거나 혈관이 약해진 분들은
이런 튀김류 달걀을 반복해서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달걀은 부드럽게 약한 불에 천천히 익혀야 합니다. 기름을 최소화하고 물에 삶거나 약불에 부드럽게 구워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위험한 음식 조합입니다. 달걀은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고지방 육류와 함께 달걀을 곁들이면 혈액 속 기름 성분이 과도하게 높아져 몸속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컨과 달걀을 함께 굽는 아침 식사, 버터 잔뜩 바른 빵과 달걀 샌드위치. 보기엔 든든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혈관 건강을 생각하면 그리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조합은 설탕과 달걀입니다. 케이크나 푸딩처럼 달걀과 설탕을 함께 조리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 당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달걀을 디저트 형태로 과다 섭취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달걀은 고마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기름이나 설탕처럼 몸에 부담을 주는 재료와 짝지으면 그 고마움이 오히려 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래된 달걀을 먹는 것입니다. 냉장고 구석에서 까맣게 잊힌 달걀, 언제 산 건지 기억도 나지 않는 달걀을 그냥 괜찮겠지 하고 드시진 않으셨습니까? 달걀은 겉으로 봐선 신선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균이 번식하거나 단백질 구조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조금만 오염된 음식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달걀을 드실 때는 구입한 날짜를 꼭 기억하시고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둥둥 뜨면 버려야 할 달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신선한 달걀을 부드럽게 조리해서 몸에 부담 없는 시간대에 적당한 양으로 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달걀을 약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주의사항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식탁 위 작은 선택 하나, 그것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혈압 지방간 심장병 환자에게 달걀은 독이 될 수 있다. 달걀은 분명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 지방간, 심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달걀이 때로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고혈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부릅니다.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심장이나 뇌혈관에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지요.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을 깨끗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 연구에서는 달걀 섭취가 직접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고도 하지만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혈관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약해진 혈관벽에 조금씩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류가 좁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고혈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달걀을 기름에 튀기듯 조리하거나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달걀을 하루 1개 이내로 기름 없이 삶거나 약불에 부드럽게 조리해서 가급적 밥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은 요즘 정말 흔한 병입니다.
예전에는 술 많이 드시는 분들만 걸리는 병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술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도 기름진 음식과 과식, 운동 부족으로 지방간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은 몸속의 해독 공장입니다. 피로물질도 처리하고 독소도 걸러내지요. 그런데 간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면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몸속 독소가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달걀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훌륭하지만 노른자에 포함된 지방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하루 여러 개씩 달걀을 섭취하거나 달걀과 기름진 음식을 함께 먹는다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달걀 노른자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개를 넘기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간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장병입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몸에 피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심장병은 그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지요. 특히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같은 심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혈관 건강 관리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달걀 자체가 심장병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달걀의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약해진 혈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심장병 위험이 높은 분들은 달걀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노른자는 되도록 줄이고 흰자만을 활용하거나 달걀을 삶아서 기름기 없이 담백하게 섭취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심장을 덜 힘들게 하는 길입니다. 또한 달걀을 먹을 때 함께 곁들이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듬뿍 곁들여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혈당과 혈중 지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달걀을 하루에 3-4개씩 먹었는데도 멀쩡했어. 물론 체질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큰 문제가 없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은 떨어지고 혈관과 간, 심장은 점점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습관이 어느 순간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70대, 80 가까운 나이가 되면 혈관 한 가닥,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소중해집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달걀을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달걀이라는 훌륭한 음식을 나의 몸 상태에 맞게 지혜롭게 선택해서 진짜 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심장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달걀 섭취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는 양과 방법으로 먹어야 비로소 약이 됩니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내 몸과 대화하며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잘못 먹어 건강 악화된 실제 사례. 제가 진료실에서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올해 71살이 되신 이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외모도 건강하고 체격도 탄탄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어 보였지요. 나는 젊을 때부터 운동 열심히 했고 담배도 일찍 끊었고 술도 거의 안 해요.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습관이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건강에 좋다니까. 달걀은 매일 빠짐없이 먹어요. 아침에 2개, 점심에 하나, 저녁에도 가끔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안심했습니다. 달걀은 좋은 단백질원이니까요.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꽤 높게 나왔고 간 수치도 경계선을 넘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높았습니다. 어르신께 이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다른 생활 습관도 좋은데 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요? 혹시 식사 때 기름진 음식이나 동물성 지방을 과하게 드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고기는 거의 안 먹어요. 근데 달걀은 진짜 하루에 3개는 꼭 먹어요. 좋다길래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았지.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루에 달걀 3개, 특히 노른자까지 빠짐없이 먹는 습관이 조용히 서서히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은 젊었을 때 운동으로 다져진 튼튼한 체력 덕분에 겉으로는 큰 증상이 없었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혈관이 딱딱해지고 간에도 지방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은 달걀을 주로 기름에 튀기듯 볶아 드셨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 넉넉히 두르고 노릇노릇하게 바싹 익혀서 먹는 걸 좋아하셨지요.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조리된 달걀은 콜레스테롤 산화를 촉진하고 혈관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늘리게 됩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어르신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에이, 설마 달걀 좋은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달걀 자체는 좋은 식품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혈관과 간의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것. 그런 상태에서 하루에 3개씩 기름에 지글지글 볶아 먹으면 좋은 것도 결국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다행히 어르신은 제 설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오셨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식습관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달걀은 하루에 1개 이내로 줄이고 반드시 삶거나 약불에 구워서 드시기. 기름은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물을 조금 두른 팬에 조리하기. 둘째, 노른자와 흰자를 반반 섞어 드시되 노른자 2개 이상은 피하기. 셋째, 달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를 듬뿍 곁들여서 식이섬유와 함께 먹기. 넷째, 일주일에 이틀은 달걀을 쉬어주기. 몸에도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어르신은 성실히 따라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달걀 양이 줄어들어 섭섭해 하셨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실히 내려갔습니다. 무거웠던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달걀 1개만 먹어도 마음이 편하고 몸도 가뿐해요.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영수 어르신처럼 달걀이라는 좋은 음식을 무심코 과하게 드시다가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몸이 서서히 변화하는 시기에는 내가 먹는 것 하나하나가 직접 내 혈관과 장기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좋은 음식일수록 더 지혜롭게, 더 조심스럽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10년 뒤, 20년 뒤 내 삶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올바르게 먹어 건강을 지킨 긍정적 사례.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70세 김순의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김 어머님은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부터 매우 단아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말씀도 조심스럽고 항상 메모지를 들고 다니시며 의사 한마디 한마디를 꼼꼼히 적어가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뭘 먹어야 할지 정말 헷갈려요. 좋다는 것도 많고 조심하라는 것도 많고. 이렇게 말씀하시던 김 어머님. 검진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살짝 높은 편이었지만 약을 드실 정도는 아니었고 혈당과 간 수치도 무난했습니다. 조금만 더 관리하면 약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식습관 상담을 하다가 김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습관의 힘을 느꼈습니다. 김 어머님은 젊었을 때부터 달걀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달걀을 과하게 드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달걀은 몸에 좋다지만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하루에 한 개, 그것도 작은 걸로만 먹어요. 게다가 드시는 방법도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삶아서 먹어요. 프라이도 가끔 하긴 하는데 기름은 거의 안 쓰고. 약불에 살살 구워서 노른자가 반쯤 익은 정도로 먹어요. 뿐만 아니라 김 어머님은 항상 달걀을 채소와 함께 드셨습니다. 달걀만 먹으면 답답할까봐 꼭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푸른 채소랑 같이 먹어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아, 이렇게 먹으면 달걀은 정말 최고의 보약이 되겠구나. 김 어머님은 몸에 맞는 음식을 몸이 알려준다고 믿는 분이셨습니다. 달걀을 먹고 속이 편하면 괜찮은 거고 뭔가 더부룩하거나 답답하면 쉬워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로 조절해 오셨던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김 어머님은 눈도 밝고 손발도 따뜻하며 조금만 걸어도 숨차지 않고 기억력도 또렷했습니다. 요즘은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해요. 나이 먹어도 이렇게 활기찬 사람 처음 봤다고요. 웃으며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얼굴은 정말 맑고 생기 넘쳤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김 어머님이 저에게 조용히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해요. 음식도 운동도 뭐든 내 몸이 고마워할 만큼만. 그게 오래가는 비결 같아요. 참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뭘 더 먹고 더 운동하고 더 약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김 어머님은 적당함과 균형을 가장 귀하게 여긴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달걀이라는 좋은 음식을 김 어머님처럼 지혜롭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다고. 김 어머님의 식습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 한 개 이내 작은 달걀로 조절하기. 둘째, 가능하면 삶거나 약불로 부드럽게 조리하기. 셋째, 항상 채소와 함께 섭취해 몸의 부담을 줄이기. 넷째,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컨디션에 따라 양 조절하기. 단순해 보이지만 이 네 가지 원칙이 김 어머님의 건강한 노후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김 어머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달걀을 아예 끊을 필요도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욕심을 버리고 조금 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하루에 한 개 부드럽게 삶아 푸른 채소와 함께 먹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50대, 60대, 그리고 80 이후를 환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김 어머님의 맑은 웃음처럼 여러분의 얼굴에도 건강하고 빛나는 미소가 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올바른 달걀 섭취법 정리. 이제까지 달걀의 양면성도 살펴보고 잘못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도 또 잘 먹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건강의 기쁨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어떻게 먹어야 달걀을 진짜 보약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루 섭취량을 정해 두십시오.
달걀은 좋은 음식이지만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관과 간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하루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량이 많거나 특별한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도 하루 2개를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일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 하루나 이틀은 달걀을 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조리 방법에 주의하십시오. 달걀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조리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드럽게 삶는 것입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약한 불로 달걀을 살짝 삶아 흰자는 익히되 노른자는 살짝 부드럽게 남기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리법입니다. 기름에 튀기듯 지글지글 굽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기름을 많이 쓰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달걀 속 좋은 성분들이 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프라이를 해야 한다면 식용유를 최소한으로 두르고 약불에서 살살 구워 노른자가 덜 딱딱해지도록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함께 먹는 음식을 신경 쓰십시오. 달걀만 따로 먹는 것보다 채소나 잡곡밥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푸른잎 채소,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같은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달걀 속 지방 흡수를 부드럽게 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급등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베이컨, 소시지, 버터 잔뜩 들어간 빵 같은 고지방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달콤한 디저트류와 섞어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설탕이 과하게 들어간 케이크, 푸딩 같은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달걀의 장점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섭취 시간대를 고려하십시오. 달걀은 아침이나 점심 무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이 깨어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시간대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에너지로 바로 활용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달걀을 드시면 활동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소화가 늦어지고 불필요한 지방 저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밤늦게 달걀을 드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모든 음식은 결국 나에게 맞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부담을 준다면 조정해야 합니다. 달걀을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 몸이 무겁거나 열감이 느껴진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양을 줄이거나 조리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처음에는 삶은 달걀 반 개 정도로 시작해보고 몸의 반응을 살펴가며 서서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섯째,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보관하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구입할 때 깨지거나 균열이 있는 달걀은 피하시고 표면이 매끄럽고 깨끗한 것을 고르세요. 구입 후에는 바로 냉장 보관하시되 문짝 쪽이 아닌 안쪽 깊은 칸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해 신선도 유지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래 보관하지 말고 구입 후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항상 냄새와 겉모습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일곱째, 심혈관 질환, 지방간,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섭취하십시오. 이미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달걀 섭취를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흰자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노른자는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흰자 위주로 활용하고 노른자는 가끔 소량만 섭취하는 식으로 조절하십시오. 또한 주치의와 상의하여 본인 몸 상태에 맞는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은 절대 뻔한 습관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만의 몸, 나만의 건강,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달걀 하나 먹는 것 작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몸을, 삶을, 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몸을 아끼고 조금만 더 지혜롭게 선택한다면 달걀은 분명 당신 곁에서 평생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달걀을 사랑하는 방법, 내 몸을 지키는 방법. 이제 우리는 달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좋은 음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달걀, 그 속에 숨어 있던 양면성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달걀은 분명 귀한 음식입니다. 한 알에 담긴 자연의 영양, 수많은 세포를 살리고 근육을 만들고 몸을 회복시키는 힘, 그 고마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달걀도 결국 음식입니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속에서 약이 될 수도 서서히 병을 키우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솔직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웬만한 실수도 견뎌주던 몸이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조금의 무리에도 금세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 부담스러워. 이건 나한테 과했어. 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달걀 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내 몸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정성스럽게 내 몸이 고마워할 만큼만 먹고 내 몸이 편안해할 만큼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달걀을 사랑하는 방법이자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달걀을 아예 끊을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내 몸을 존중하는 작은 선택을 해주세요. 매일 아침 따뜻하게 삶은 달걀 한 개, 옆에는 푸른 잎 채소 한 접시,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 그렇게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식탁이 당신의 하루를 건강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 몸을 믿어주고 내 몸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몸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 힘들다. 조금 부담스럽다. 이건 나한테 맞는다. 이건 좀 과하다.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루하루 조금씩 조율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달걀을 먹을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한 입이 내 몸에 고마운 선물이 될지 아니면 조용한 짐이 될지를.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얼굴에 생기를 주고 당신의 걸음에 힘을 주고 당신의 웃음에 깊이를 더해 줄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몸을 돌보지 않는 것, 내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달걀 하나를 삶는 정성, 그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아끼는 손길입니다. 나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켜줄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오늘부터 달라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달걀 하나를 삶아 보세요. 푸른 채소와 함께 조용히 식탁에 앉아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 몸아 고맙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고맙다. 그 작은 고백이,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몸을, 마음을, 인생을 조금씩 조금씩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 결심이나 대단한 노력이 아닙니다. 하루 한 끼, 한 조각의 정성, 한 번의 따뜻한 선택, 그것이 모여 당신을 지켜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달걀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을. 부디 오늘 이 작은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따뜻한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도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당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더욱 건강하고 빛나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